자, 여러분들 오늘은 정말 재밌고 그리고 유익한 내용을 한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 전부 다 유익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 와중에 순위를 매겨보자면은 이거는 절대 상위권을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뭐길래 기릿의 혓바닥이 긴가 봤더니 바로 어닝 서프라이즈,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라면은 주가가 강세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대백화점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의 강세, 어닝 서프라이즈 NC소프트 실적의 주가 10% 급등, 어닝 서프라이즈 후성 8%대 강세 등등, 이러한 뉴스를 우리가 실적 발표 시즌에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재밌는 주제죠. 어닝 서프라이즈, 이번 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낸 기업들이 과연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그 순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겟잇!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기업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무려 122개의 종목이 내가 어닝 서프라이즈 했소 이렇게 말하면서 현재 줄 서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거는 이 122개가 전체 종목이 아니라 코스피만 봤을 때 이 정도의 종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정말 많은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종목을 우리가 하나하나 보기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코스피 어닝 서프라이즈만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고, 그리고 내일 다른 영상을 통해서 또 코스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분들이 딱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글씨가 잘 안 보일 것 같습니다. 너무나 작죠. 종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마지막에 이 자료 어떻게 스크린샷 찍을지 그런 것들을 안내해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오늘은 너무 많은 기업들을 보기는 어려우니까 탑 1등부터 5등까지 기업들을 한번 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탑 10 기업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솔재지, 빙그레, SKD&D, SK가스, TKG캡스, TYM, 녹십자, LIG넥스원, 명신산업, 페노션, 위 기업들이 1등부터 10등까지 차지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 모든 걸 공부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시간은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영상이 또 길면은 공부하기가 싫으니까 깔끔하게 1등부터 5등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2등에 있는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무려 400%의 서프라이즈가 나왔지만, 그런데 컨센은 불과 3억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이번 영업이익도 16억으로 절대적인 값으로는 13억, 큰 차이가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빙그레는 제외하고 한솔재지, SKD&D, SK가스, TKG캡스, 그리고 TYM, 이렇게 5가지 종목을 한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솔재지 1분기 영업이익은 246억이 나왔습니다. 컨센은 불과 10억밖에 안 됐는데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작년 1분기 영업이익은 15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나 또 성장한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솔재지가 뭐하는 기업인가 봤더니 산업용지, 인쇄용지, 특수지 사업 부문의 제조 및 판매 등 재지 고유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가멸지 시장 수요의 약 85%에서 90%를 공급하고 있으며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유럽, 남미, 동남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에 가멸지를 수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가멸지는 영수증 있죠? 그 영수증에 사용되는 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TMI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보통 영수증에 쓰는 그 종이 있죠? 그 종이에 잉크로 적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거기에 글자나 숫자가 적히는데 그거는 바로 잉크가 아니라 이 종이 특성상 열을 받으면 색깔이 바뀌는 그러한 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솔재지에 관련된 뷰를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쇄용지 부분은 적자를 나타내고 있고요. 다만 그 와중에 산업용지 부분은 생산성이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일단 아직까지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택근무가 많아지고, 그리고 학교도 잘 안 가고 있죠. 그런데 이거랑 인쇄용지랑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봤더니 바로 우리가 회의 때나 아니면 수업 때 정말 많은 자료가 프린트가 된다는 거, 아마도 여러분들 지금 딱 무릎을 치실 것 같아요. 그러니 말 그대로 사람들이 만나야지 인쇄용지를 쓸 텐데, 하지만 최근 들어 사람들이 애초에 만나지 않으니까 인쇄용지에는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적자를 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런데 그 반면 산업용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의 수혜를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생산성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 들어 환율이 쭉쭉 올라가면서 일시적 환율효과로 실적이 개선되었으며, 하지만 2분기에는 에너지 비용 증가 플러스 최근 들어 인플레가 문제다 보니까 펄프값 인상 등의 비용 부담이 여전히 잔존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분기는 서프라이즈지만 2분기는 아닐 수 있다는 거겠죠. 게다가 제지업계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해상운임료 플러스 유가
주가 상승세 등 외부 변수가 안정화되어야 영업 상황도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솔재지의 매출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금슬금 올라가서 작년보다 올해 성장하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 또 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와중에 영업이익까지 서프라이즈를 냈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감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겠죠. 게다가 올해 예상 배당이 4.7%나 되기 때문에 최근같이 불안장에 투자하기도 조금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솔재지의 주봉을 봤을 때 작년 여름까지는 주가가 쭉쭉 올라가다가 그때 고점을 찍고 최근 들어 증시가 많이 빠지는 것처럼 그러한 영향을 결국 피하지 못하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그 다음부터 다시 또 슬금슬금 올라서 현재 가격은 13,5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SKD&D라는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453억이 나왔고 컨센은 148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도 컨센 대비 무려 206%나 잘 나왔다고 합니다. 대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작년 1분기 영업이익은 271억 원이었는데 전년 동기 대비 67%나 성장했다는 것도 충분히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은 뭐하는 기업인가 봤더니 부동산 개발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개발, 운영, 자산 운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디벨로퍼에서 솔루션 그리고 플랫폼 기업으로까지 진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SKD&D의 한번 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주 실적과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에 안정적으로 이익이 발생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개발업 특성상 수익 인식 시점이 프로젝트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기별 실적이 들쑥날쑥한 거는 조금은 헷갈리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전체 프로젝트 진행 추이를 보면 실적은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SKD&D에 대해서 키움증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동산 개발 파이프라인이 다양화되는 가운데 에너지 사업, 연료전지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이익이 성장하는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진단했으며 연간 주당 배당금이 상향되었으며 올해부터는 중기 배당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SKD&D의 실적을 봤더니 일단 들쑥날쑥한 거는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런데 올해부터 내년, 내년부터 내후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올해부터 내년까지 크게 성장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으니까 충분히 더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컨센상 올해 예상펀은 8이고 그리고 현금 배당 수익률도 2.7%나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를 또 선택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SKD&D의 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우리가 실적을 봤다시피 작년보다 올해 실적이 살짝 좋지 않아요. 그런데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또다시 크게 성장한다는 컨센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결국 증시 상황만 나쁘지 않다면 예전의 주가를 또 회복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 들어 외국인과 기관이 슬금슬금 매수하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입니다. SK가스 1분기 영업이익 1057억, 그런데 컨센은 393억원 이거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SK가스의 1분기 영업이익은 컨센 대비 무려 168%나 더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작년 1분기는 376억원이었으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도 180%나 더 나왔다는 소리겠죠. 그렇다면 SK가스는 뭐하는 기업인가 딱 봤더니 이름에서 우리가 느낌이 옵니다. LNG 사업 및 LPG 수입 저장 판매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국내 LPG 1위 사업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SK가스 의 전망을 보자면 일단 유가 급등에 따른 LPG 공급 기회 증가로 영업이익이 확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LPG CP 가격이 2월, 3월, 4월 시간이 흐를수록 통당 775달러에서 895달러 그리고 940달러까지 쭉쭉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호재를 그대로 등이 업고 달린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회사 측은 수소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세전 이익이 2030년까지 2배나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2030년 조금 많이 남긴 했지만 말 그대로 세전 이익이 2배나 오른다면 주가도 2배 가까이 오르는 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죠. 길게 본다면 꽤나 괜찮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하나금투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간 배당이 예정되어 있으며 그리고 1분기에 이렇게 호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21년 수준의 배당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다만 2분기에 실물 손실 반영으로 일시적 실적 감소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2분기에는 깜짝 쇼크 가능성도 살짝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투자할 때 생각을 해야겠네요. 그리고 실적을 보자면 국제 유가에 따라서 조금은 들쑥날쑥하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일단 올해 예상 실적은 매우 좋은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내년 내후년에 살짝 꺾이긴 하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그 자리 그대로 서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펀은 6.24배 그리고 현금 배당 수익률은 3.6배라서 고유가 시대의 수혜주를 찬다면 이 기업 지속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SK가스의 주봉을 봤을 때 슬금슬금 우상향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엄청나게 사는 것도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4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TKG 휴캠스 1분기 영업이익은 354억원 그리고 컨센은 146억이라서 컨센 대비 142% 나와서 잘 나왔고요. 그리고 작년 1분기에는 28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를 해도 25%나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TKG 휴캠스는 도대체 뭐하는 기업인가 봤더니 생각보다 많은 거랍니다. 정밀화학 기업으로 질산을 토대로 DNT, MMB, 초안을 생산하며 정밀화학 제품 생산, 생명공학,
보조사료, 친환경 농자재 사업을 영위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모니아를 수입해 질산계열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유일의 기업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아래 보니까 요즘 가장 핫한 비료에 관련된 내용도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TKG 휴캠스의 뷰는 어떤가 한번 봤더니 일단 러시아 수출 차질 영향으로 질산 암모늄 같은 경우에는 판매 가격과 판매량이 모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품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영업이익률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고 최근 전쟁에서 수혜를 조금 받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또한 20에서 21년 글로벌 TDI 생산 능력은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추가적 증설 계획이 없어 회복 국면으로 진입해 TDI 가격이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보증권은 본업인 화학사업의 실적 개선으로 주가 재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TKG 휴캠스의 실적을 봤더니 근데 얘가 좀 괴물입니다. 최근 5년간 1조 매출은커녕 9천억도 달성하지 못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올해 1조 3천억에 가까운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2배 넘게 또한 순이익도 2배 넘게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기대감이 나오는 가운데 그 와중에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내보냈으니까 이 정도면은 꽤나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올해 예상퍼는 6.5배, 올해 예상 현금 배당 수익률은 무려 4%나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면까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꼭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TKG 휴캠스의 최근 차트는 슬금슬금 다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며 외국인과 기관이 엄청나게 싹쓸이하고 있다는 거, 이 기업은 우리가 공부를 안 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TYM, 요즘 핫한 기업 중 하나죠. 1분기 영업이익 363억원, 그런데 컨센은 151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분기 영업이익이 컨센 대비 140%나 잘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1분기에는 128억원이었는데 전년 동기 대비 183%나 더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TYM이 뭔가 봤더니 바로 농기계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그 기업이죠. 농기계 사업 및 담배 필터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농기계는 트랙터, 콤바인 등을 공급하며 트랙터가 약 7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의 표를 보자면 코로나19 영향으로 대외 활동이 줄면서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농장을 가꾸는 하비 파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미생활로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TYM은 이들을 겨냥해서 중소형 농기계를 늘리며 수출이 증가한 것이 실적 성장의 요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매출은 490억인데 해외 매출은 무려 761억원이며 북미향 매출이 43%나 급등했다고 하네요. 또한 TYM은 농기계의 완전 자율주행화, 완전 테슬라죠. 이러한 계획을 진행 중이며 스마트 농업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한금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제종합기계를 인수하면서 원가 절감이 가능해졌고 성수기 시즌에 돌입하는 2분기에는 판가 상승 효과와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지속되며 폭발적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적을 봤더니 얘도 진짜 미쳤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엄청나게 매출액이 성장하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무려 3배 넘게 성장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기업 우리가 놓칠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 와중에 올해 퍼는 5.4배까지 현재 떨어져 있으며 살짝 아쉬운 거는 1등부터 4등까지는 배당을 조금 많이 줬는데 이 기업은 배당이 그렇게 많지만 않다는 거. 하지만 이렇게 실적이 늘어나다 보면은 당연히 배당도 생길 수 있겠죠.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TYM의 주봉을 팠는데 아니 기린 이것 좀 이상하다. 주가가 벌써 저점 대비 2.5배나 올랐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야 이거 좀 부담스러운데 이런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방금 실적을 봤습니다. 다시 한번 보자면 영업이익이 3배나 증가하고 있으며 그런데 이런 와중에 아까 봤다시피 주가가 저렇게 오르는 와중에 올해 예상퍼는 5.4배, 내년은 4.5배 이렇게 아직까지도 퍼가 좀 낮은 편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기에 조금 부담된다면은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그리고 주가가 조금 반납을 한다면은 그때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미리 한번 공부할 만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만 보면 안되겠죠. 어닝 쇼크난 기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들은 하나하나 설명하기는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1등부터 10등까지 이러한 기업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1등은 쌍용 CN이 가장 나빴습니다. 참고로 쌍용 CN이는 최근 인플레를 직격탄으로 맞았다고 볼 수 있겠죠. 유연탄 가격 폭등에 1분기 영업이익을 다 까먹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등은 LG디플인데 이 기업도 컨센 대비 무려 78%나 깎였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안 좋은 이유가 뭔가 봤더니 코로나19로 인한 TV 수요 증가 수혜가 끝나고 지난해부터 TV 시장 역성장이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로 인한 LCD 가격이 하락했다. 이러한 것도 실적이 나쁜 요인 중 하나였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MC넥스도 나빴습니다. 이 기업은 베트남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 감소 및 작업자 격리 등 일회성 비용이 증가를 했다는 소식. 다음으로 4등은 이마트였습니다. 이마트의 실적도 매우 나쁜데요. 그런데 조금 특이한 거는 매출은 진짜 잘 나왔습니다. 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영업이익이 완전 박살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이유가 뭔가 봤더니 지난해 지분을 인수한 SCK컴퍼니와 G마켓 글로벌의 감가상각비로 영업이익이 안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등은 롯데푸드인데 원재료비 상승으로 영업이익이 반토막났다는 소식. 다음으로 6등부터 쭉 보자면은 현대리바트, CS윈드, GS리테일, 롯데정보통신, 유한양행 이러한 기업들이 실적이 컨센 대비 매우 안 좋았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5개 종목을 한번 공부를 해봤고요. 아마도 기르분들 진짜 도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한 기업들, 그 기업들을 한번 섹터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경기 소비재가 22%, 산업재가 20%, 소재가 14%로 이 세 가지 섹터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가장 많았다는 거. 기르분들이 만약에 나는 어떤 섹터에 투자할까 이런 고민이 있다면은 이거부터 한번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22개에 해당하는 종목들을 이렇게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스크린샷 찍으시면 되고요. 그런데 혹시나 스크린샷 찍었는데 글씨가 잘 안 보인다면은 카카오뷰를 통해서 이 자료를 고화질로 완벽하게 크게 볼 수 있는 그 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마도 여러분들 이제 대부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래 댓글에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그 링크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스크린샷 시간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항상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신 여러분들 당연히 성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기리시랑 같이 꼭 성공하도록 해요. 아, 그리고 코스닥은 내일 이어서 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